자,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장 선형대 수학을 하면 많이 쓰는 계산법인 기본행, 연산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익숙해지고 단순 계산이구나, 덧셈 뺄셈을 해주는 거구나 라는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를 좀 가져와 봤어요. x1 더하기 x2, 이번에 왜 xy로 안 적었어요? 라고 하지만 책에는 x1, x2 표현을 많이 쓰니까 좀 더 익숙하게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x1 더하기 x2는 2이고, 그리고 x1 마이너스 2, x2 이퀄 마이너스 1이죠. 이거를 선형 개라고 했습니다. 선형 방정식 개. 이거를 우리가 아그멘티드 매트릭스, 그러니까 첨가 행렬로 나타냈습니다. 맞죠? 오른쪽을 보면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을 전부 다 따오고 상수 행렬까지 붙여놓은 것이 첨가 행렬, 아그멘티드 매트릭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계산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던 내용, 덧셈 뺄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할 거냐면 교체, 교환, 스칼라 곱,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주면 교환부터 좀 이야기해 볼게요. 교환은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니야. x1 더하기 x2는 뭐 왼쪽에 있는 식으로 갈까요? 2고, 좀 더 크게 적어 드릴게요. x1 더하기 x2는 2고, 그리고 x1 마이너스 2x2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냥 교환은 위아래 위치를 바꿔서 계산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로 x 마이너스 2, x2 마이너스 이퀄 마이너스 1, x1 더하기 x2는 2 이렇게 바꿔주겠다라는 것이 교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첨가 행렬에서 교환을 해주면 어떤 식으로 바뀔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어떻게 돼? 1, 1, 2가 되죠. 그럼 같은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같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equal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행렬에서는 equal이라는 걸 쓰지 않고 어떤 식으로 쓸 거냐? 꼬부랑이, 동치, equivalent다 라는 말을 쓸 겁니다. 동치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에 가는 해 집합이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물결표 모양으로 동치의 표현을 써줄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네 두 위아래 바꾸는 거는 교환으로 의미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교환의 의미구나 라는 것 정도로만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어떻게 쓰일까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음 스칼라 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칼라 곱. 스칼라 곱은 뭐냐면 x1 마이너스 2x2는 마이너스 1, x1 더하기 x2는 이 식에서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2를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위에다가 2를 곱할게요. 2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바뀌어? 2x1 더하기 2x2는 4. 밑에는 x1 마이너스 2x2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x2끼리 지워주기 위해서 스칼라 곱이라는 것을 써줬죠. 됐나요? 곱하기를 해준 이유가 계산을 할 때 맞춰주려고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단순하게 스칼라 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덧셈으로 해줘서 왼쪽은 3x1은 3입니다. x1은 1입니다. 그래서 x1을 어디다 대입했어? 여기다 대입을 해줘서 x2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가졌죠. 맞나요? 이 다 약분이 가능하도록 혹은 2분의 1로 전부 다 약분을 해주는 거야. 전부 다 약분. 다시 2로 돌아왔죠? 이거를 스칼라 곱이라고 한다. 단순 곱시구나. 계산하는 덧셈 뺄셈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됐나요? 별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요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겠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이걸 사실 다시 얘를 우리가 아는 방정식 형태로 보면 이거예요. 이거를 앞에 있는 개수들만 통해서 계산을 해보겠다는 소리예요. 앞에 있는 개수들만 보고 계산할게요 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수들만.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주냐? 자, 잘 보십시오. x 더하기 y로 가볼게요. x1, x2 뭐 이렇게 표현하고 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x-2y는 마이너스 1이야. 여러분들 x를 지워줬죠?
맞나요? 어떻게 지워졌어? 마이너스 빼줘서 x를 지워줬어. 왜? 하나의 변수만 남기고 그 변수가 어떤 숫자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계산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x와 x가 지워지기 때문에 좌변은 3y만 남고 우변은 3만 남습니다. 그래서 y가 1이라는 것을 구했죠. 중학교 때 다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뭐만 남아? 결과가 3y는 3만 남습니다. 그러면 다시 결과를 적어주는 거야. 같다라는 동치 표현으로 이렇게 적어주고 옆에다가 어떻게 적어줄 거냐? 1 위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적어줍니다. 2 그리고 뭘 빼줬어? 이 밑에 있는 것을 빼줬어요. 어떻게 빼줬어요? 여기 x가 사라졌죠. 사라져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 3y는 3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0, 0, 3, 3이 남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밑으로 바뀐 거야. 이 과정을 뭐라 하냐면 뭐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과정을 교체라고 합니다. 아, 교체. 그러면 여러분들 센스가 있다면 3y는 어떻게 우린 평소에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했어? 얘랑 3분의 1로 약분해줬죠. 근데 그 과정을 행렬에서 뭐라고 한다고? 3분의 1로 스칼라 곱을 해줬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또 같은 게 어떻게 나올까? 좀 지워볼까요? 같은 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펜에 이상이 있어서 잠깐 멈췄다 다시 이어서 갑니다. 자, 어떻게 해주냐면 1, 2 위에는 그대로 냅두고 밑에 0, 1이 됐죠? 3분의 1로 밑에 있는 식을 다 나눠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는 요 식에서 시작했어. 요 식에서 교체를 통해서 x 플러스 y는 2와 3y 이퀄 3이라는 식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 x 더하기 y는 2와 y는 1로 바뀌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y가 1이라는 걸 구했어. y가 1이라는 걸 구했으면 여기 자리에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왜? 여기가 x 더하기 y 자리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해주면 플러스 1로 바뀌어. 그러면 이 플러스 1은 상수니까 한쪽으로 다 몰아주고 x는 1이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풀어주면 얘를 한 번 더 풀어주면 이렇게 바뀌는 게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 이게 그대로 어떻게 갔어? 여기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면 복습을 잘 하셨다면 왼쪽엔 뭐가 남아? i만 남습니다. i는 뭡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스펠링 뭐였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어? 우변에 있는 값들이 답이 된다는 거야. 펜에 왜 이렇게 미안해요. 펜에 이상이 있어서 자꾸 멈췄다가 가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과정을 거쳤어? 그러면 기본의 연산은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식을 보고 첨가행률로 만들어준 게 첫 번째 스텝이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여기로 넘어갈 때 뭐를 해줬어? 교체를 해준 거야. 그럼 교체가 한 번 쓰였다. 그래서 교체가 쓰인 거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갈 때는 뭐가 쓰였어? 스칼라 곱이 쓰였다. 뭐로? 2행의 3분의 1을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y가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서 그러면 대입해주고 넘겨주면 x가 1이라는 것까지. 그러면 최종 왼쪽에 있는 것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는 우리가 좀 더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냥 단순 덧셈 뺄셈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예제입니다. 여기 예제를 보면 우리가 이번엔 변수가 3개야. 그러면
뭔가 3 곱하기 3 형태의 첨가 행렬, 아니, 왼쪽에 있는 행렬과 오른쪽에 있는 첨가 행렬이 오른쪽에 있는 상수 행렬이 붙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고 개수만 좀 따라서 써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첨가 행렬로 첫 번째 나타내주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여기 위에 있는 것을 1로 두고 밑에 있는 것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 전에 맞나요? 위에 문제에서 다시 보면 위에 여기 1을 두고 밑에를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에를 기준으로 삼고 아래로 내려야 돼요. 이 다음 단에는 추측이랑 뭐 기하사다리꼴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식은 1로 최대한 냅두고 밑에 있는 것들을 없애줘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1이 있어 5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5를 없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5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에 뭘 곱해주고 싶어? 여기에 마이너스 5를 곱해주고 싶죠. 왜? 마이너스 5를 곱해서 얘와 더해주면 얘가 0이 되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 마이너스 2, 1 여기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크게 뭐 영향을 안 줬으니까 0, 2, 마이너스 8, 8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더해주면 여기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해줘야겠죠. 마이너스 5를 곱해줘서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0이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이 되죠. 여기 0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해서 더해주면 0은 0이니까 10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교체의 과정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뭐야? 계산할 때 스칼라 곱을 해주면 조금 더 계산이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맞나요? 스칼라 곱을 좀 더 해주겠다라는 소리야. 어디에? 여기 2행과 3행에 각각 뭐로? 2분의 1로 나눠주고 10분의 1로 나눠주면 계산이 좀 편해지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2, 1 왜냐면 1행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가고 0, 0 가고 1, 마이너스 4, 4 1, 마이너스 1, 1이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단순해졌죠? 그 다음 뭘 해줄까? 우리가 최대한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항등 행렬처럼 생기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것을 없애주고 싶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줄까? 요거 있는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뭘 이용하겠다? 위에 있는 걸 이용하겠다. 이해됐어요? 위에 있는 것을 이용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더해주면 되겠죠. 어디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얘랑 더해주면 돼. 근데 선생님 잘 안 와닿는데요? 라고 하면 처음에 어색하면 x2 마이너스 4 x3는 4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x2 마이너스 x3은 1이니까 얘네 둘을 여기에다가 얘네들 이렇게 빼준 거야. 이렇게 빼준 거야. 빼주면 x2가 밑에 사라지죠? 이 과정이 사실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얘와 더해주는 거거든.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여기와 더해줘야 되고. 됐나요? 그러면 해주면 마이너스 3x3는 3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나오고 마이너스 3이 나오고 3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근데 봐봐 이 과정을 보지 않더라도 좀 익숙해지면 1 마이너스 1이면 1이고 자 다시 해볼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줬어 얘 0이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줬어 그러면 3이야 3 이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 과정 이게 무슨 과정이다? 교체의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과정은 뭐 쓰였어? 교체 여기서 여기 과정은 교체 그러면 한 과정당 하나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 개 해줘도 돼요. 왜? 교체가 아니라 여기서는 스칼라곱 스칼라곱 한 다음에 뭐 해줬어? 교체를 해준 거야. 왜? 각각 스칼라곱 해주고 여기서 교체의 과정이 있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또 뭘 해주고 싶어? 스칼라곱을 해주고 싶죠? 왜? 얘를 3분의 1로 나눠주면 나오겠네. 그러면 Z가 X3가 뭔지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2, 1, 0, 0, 0, 0, 1, 마이너스 1.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왜냐면 뭐 안 했으니까. 1, 마이너스 4, 4.
됐습니까? 그러면 x3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구했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립 방정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행렬의 방법으로 우리가 배운 거네요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더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x3를 구했으니까 여기랑 여기는 알고 있는 거죠. 대입해줘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돼서 넘겨주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여기 자리가 마이너스 4x3 자리니까 요걸 대입해줘서 4가 되겠죠. 4가 돼서 넘겨주면 여기가 0이 되겠네. 0, 0. 됐습니까? 항등행렬꼴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x2가 0이라는 것을 구했네. 그러면 여기 자리는 0이 된다. 따라서 x1은 뭐가 돼? 1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크게 보면 또 단어 하나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갔어. 여기서 여기까지 갔어. 펜 이상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갔어. 여기는 전진 단계라고 합니다. 전진 단계. 그러니까 밑에 전진식으로 갔다. 이렇게 지금 보면 이 상삼각행렬 형태로 나오죠. 상삼각행렬 형태로 지금 전진의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진의 단계.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전진 단계 어디야? 이렇게 전진 단계가 여기까지 전진을 하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전진을 해서 여기도 전진 단계다. 그럼 후진 단계, 후진 대입이라고 합니다. 후진 대입은 어디라고 하냐? 후진 대입은 지금 전진하다가 얘가 뒤로 빠꾸 쳐가지고 대입해줬잖아요. 여기가 다 후진 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x3를 구했으니까 x3를 전부 다 넣어줘서 후진 대입. x2를 구했으니까 x2를 대입해서 x1을 구했으니까 후진 대입. 여기 과정이 후진 대입의 과정이다. 그래서 전진 단계와 후진 대입의 이 단계로 나눠서 우리는 기본행 연산이라는 것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서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또 첫 번째 뭐 하라 했어? 첨가 행렬로 만든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제가 풀이하기 전에 한번 곱씹어서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 첨가 행렬로 나타내면 8. 잘 봐야겠죠? 변수가 어떤 건지 2, 4, -3, -8, 2, 12, 1, 1, 2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항등 행렬꼴로 최대한 만들어주려 했는데 여기가 0이 와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줘야겠어? 우리가 최대한 위에는 채워줘야 되겠죠? 상삼각행렬꼴로 만들어줘야 된다 했어. 상삼각행렬꼴은 이렇게 생긴 거죠? 맞나요? 이 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가 0이 되면 힘들겠네. 그래서 있는 걸로 교환해주나. 교환. 이제 교환이 쓰이는 거야. 교환을 해주면 어떻게 돼? 2, -3, 2, 1. 됐습니까? 0, 1, -4, 8 위아래를 그냥 바꿔준 거죠. 여기 이거 꼭 그어주고 4, -8, 12, 1 위아래를 바꿔준 것 뿐입니다. 이게 무슨 과정? 교환의 과정이다. 여기다 교환이라는 걸 써야 돼요 라고 하지만 꼭 적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냥 연습할 때는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없애줘야 돼. 맞아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최대한 형태가. 그러면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계산 과정이 있어야 없어질까? 2, -3, 2에서 1. 얘를 이용해서 얘를 없애줘야겠죠? 0, 1, -4, 8. 이렇게. 그러면 -2를 곱해줘서 더해주면 사라지겠네. 여기가 0이 되도록. 그럼 나머지도 -2를 곱해서 더해줘야겠죠? 그럼 여기는 -2만 남을 거고, -2를 곱해서 더해주면 8이 되고, -2를 곱해서 더해주면 -1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밑에 얘 앞에 밑에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줬어. 그 다음은 뭐야? 얘를 밑에를 0으로 만들어줘요. 지금 전진 단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익숙해져야겠죠? (2, -3, 2, 1) 이렇게 닫고 0, 0,
1 마이너스 4 8에서 뭘 없애주고 싶다고 여기 있는 거 없애주고 싶어. 어떻게 해서 2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0이 됩니다. 됐습니다. 위에 2를 곱해서 더해주면 0이 되겠죠? 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그럼 마이너스 8이 되잖아. 8과 더해주면 0이 된단 말이야. 여기는 2를 곱해주면 16 해주면 15가 나옵니다. 16 빼기 1이겠죠? 15.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1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사라졌어요 라고 됐죠. 맞나요? 그러면 자, 잘 보십시오.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밑에 있는 식만 가져와 볼게. 0 곱하기 x1 더하기 0 곱하기 x2 더하기 0 곱하기 x3는 15야.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봐요. x1, x2, x3에 어떤 값을 넣어도 0이 돼버리죠. 그 어떤 값을 넣어도 15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해를 가지지 않는다. 해가 없다. 라는 표현을 해줍니다. 말이 안 되잖아. x1, x2, x3가 어떤 값이 돼도 15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가 000이 되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케이스가 어떻게 또 나오냐면 여기가 0이 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가 0이 되면 자 그러면 0 x1, x2, x3에 어떤 값을 넣어도 0으로 만들 수 있죠. 맞아요? x3가 무한이야. 그래도 0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0이 돼. 그러니까 x1, x2, x3가 어떤 숫자도 다 되니까 얘를 뭐라 한다고?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진다라는 표현이 하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해. 얘는 15일 때. 얘랑 케이스 잘 분리해서 봐야겠죠. 무수히 많은 해. 이해하시면 별거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해. 됐습니까? x1, x2, 3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0이 되니까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끝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2, 0, 0, 0, 0 아까 15였죠? 여기가 15였는데 임의로 바꾼 거니까 15 8, 1, 마이너스 3, 2, 1,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줬는데 봐. 이 선행선분 이 1 앞에 위아래 여기도 0으로 만들어 줄 거야. 왜? 항등행렬꼴처럼 만들어 주고 있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얘를 없애는 거야. 이거 역으로 좀 생각해 보는 거야. 후진 대입이 안 되니까. 됐어요?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이 마이너스 3을 없애주려면 얘의 아래에 있는 걸 다 없애줬고 얘의 아래에 있는 걸 없애줬어. 그러면 얘의 다음에 위에 있는 걸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3을 곱해줘서 더해야겠죠. 됐어요?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줘서 더해주면 여기가 0이 된다 이거예요. 이 0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0이니까 2는 그대로 2일 거고 여기에 뭐를 곱해? 3을 곱해서 더해줄 거야. 마이너스 12에 해줘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4를 그냥 4를 곱해서 32죠? 위에 더해주면 33이 되는 거야. 아니죠. 미안해요. 4를 곱해서 하는 게 아니라 3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25가 되겠다. 25. 맞죠? 맞나요? 이렇게. 계산 실수하지 않게 차분히 잘 봐주세요. 자, 여기다 3을 곱해서 더해주면 위에가 0이 되고 여기다 3을 곱해서 위에랑 더해주면 위에가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위에는 25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근데 왜 위아래 다 0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후에 이야기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사다리꼴 다음 챕터에 바로 나오니까 연습 꼭 해오셔야 됩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사실 이거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이 녀석을 그럼 이제 최종적인 식으로 적어볼게. 2x1 마이너스 10 x3는 25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2 마이너스 4x3는 8이고 그 다음에 얘는 0 이퀄 15니까 얘는 이제 해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0이야. 근데 무수히 많은 해를 가져.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x3는 x3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x3는 그 자기 자신을 어떤 숫자든 다 상관이 없어. 1이 들어가도 1이고요. 2가 들어가도 2고요. 100이 들어가도 100입니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15가 아니라 0이었으면 여기가 15가 아니라 0이었으면 0인 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3가 x3니까
자, 이걸로 이제 선형결합의 형태로 나타내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 선형결합 2, 0, 0, x1으로 묶어주고 x1 더하기 x2로 묶어주면 0, 1, 0, x2. 미안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미안해요. 2x1 equal 10x3 더하기 25 됐어요? 그 다음에 2로 전부 다 나눠줄게. 여기서 스칼라 구를 미리 해주자. 오케이? 2분의 1을 여기다가 전부 다 나눠주자. 여기다 2분의 1을 전부 다 나눠줄게요. 1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25분의 2가 되고 2분의 25가 되고, 그러면 x1만 냅두고 나머지 넘겨주면 5x3 더하기 25 오버 2, x2는 4x3는 더하기 8, x3는 x3 이렇게 둘 수 있죠. 오른쪽에는 자유변수만 냅둘 거야. 그래서 선형 결합의 꼴로 나타내라고 하면 얘네들은 결국 뭐야? x 벡터의 형태죠. x 벡터 이퀄 x3를 묶어주면 5, 4, 1 x3로 묶어주고 옆에는 상수만 냅둬 남으니까 2분의 25, 8, 0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선형 결합의 형태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x3는 우리가 모든 숫자를 다 가질 수 있다 했잖아요. 왜? x3 자리에 x1, x2는 뭔지 딱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x3는 얘가 0이라는 가정하에 x3는 어떤 숫자가 가져도 상관없죠. 됐나요? 그러면 x3는 자유변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유변수. 영어로 free variable이라고 쓰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유변수. 자유변수는 보통 수학적 표기를 어떻게 해주냐면 x3를 이제 보통 t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t로 치환해줘서 이 t는 for all 모든 실수 t는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표현으로, 이게 자유변수의 표현입니다. 이게 뭐죠? 이거는 for all이라는 수학적 표현이죠. 모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t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값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얘를 x3를 t로 두고 적어주면 선형 결합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꼴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줘야 합니다. 됐습니까? 아니면 너무 어려우면 x3는 자유변수 이렇게만 적어놔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옆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그래서 0, 0이면 뭐 해가 무수히 많고 여기는 0이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어려워요. 이해하시고 이 문제들, 이 세 개 문제들 있잖아요. 15일 때랑 마지막이 0일 때 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 이 세 가지 천천히 처음에는 이거 시험 내 다 할 수 있는 건가? 너무 버벅거리고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천히 하시다가 점점 숙달되면 나중에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계산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문제 다 풀어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